1주년 기념 재외동포와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기철 청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1년간 재외동포청의 성과를 살펴보고 재외동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재외동포 사회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동시에 국내외 재외동포 전문가들과 언론들도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함께 더욱 성장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 아직 재외동포청이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동포 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하기 위한 동포 여러분들의 건설적인 의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빈 축사가 있겠습니다. 김건 국회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동포청이 우리 동포들과 함께 커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의정 활동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도 같이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외동포청의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영상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재외동포의 뜨거운 외침에 윤석열 정부가 답합니다. 재외동포청은 자랑스러운 750만 재외동포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행동으로 실천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위해 전 세계 어디에 계시든 우리 동포의 아픔을 보듬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사는 땅, 국적은 달라도 모국 대한민국이 늘 내 곁에 있습니다. 아, 나에게도 조국이 있구나. 한민족 울타리에서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2세, 3세 동포들에게도 이들이 한국인의 자부심을 갖고 정체성을 계승할 수 있도록 민족의 뿌린 언어와 역사, 그리고 한국의 발전상을 익혀 자랑스러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추고 대한민국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우리가 하나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80여 개국 중에서 유럽 평균 수준의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기에 세계사적 의미를 갖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와 모국 간 교류,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고리와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세계의 곳곳 촘촘히 이어진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는 재외동포와 모국 대한민국의 동반 성장에 힘이 되고 더 큰 기회와 희망이 되어 전 세계 한인 사회가 더 멀리, 더 높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재외동포. 재외동포가 묻고 재외동포 청장이 답하다. 재문정답 시간입니다. 원법 피해 동포들은 대통령님께서 초청해 주신 것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앞으로도 일본 국내 고려자, 비보 동포들을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보듬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원폭 피해 동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위로는 이 자리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재외동포청장이 내년 원폭 피해 위령제에도 꼭 참석하시오.
저는 대통령의 이 말씀이 바로 권 위원장님께서 원폭 피해 동포를 지속적으로 보듬어 달라고 하신 요청에 대한 대답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재외동포청은 원폭 피해 동포뿐만 아니라 고려인 동포, 사할린 동포, 파독, 광부, 간호사 동포 이렇게 소외된 동포들을 따뜻하게 보듬는 정책을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지금 괌에도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교민 5,500명과 하루에 저희 괌에 한 1,000명씩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오시는데 큰 태풍이나 자연재해에 보다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좀 대처할 수 있는 재난 키트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오늘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재외동포청이 출범한 이후에 생필품 지원금을 예산으로 확보했고요. 또 대한적십자사와 MOU를 체결해서 같이 협업을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려움에 처한 재외동포분들이 계시면은 먼저 손을 내밀고 국적과 무관하게 지원을 함으로써 조국이 내 곁에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Отец занимался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двигал корейскую культуру, помогал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 по репатриации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и по популяризации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Работал в газете «Шекорю Симун» и распространял корейскую культуру. Так. Я бы хотел попросить директора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не прекращать помощи по переселению, по репатриации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ю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О чем всегда мечтали взрослое старшее поколение, в том числе и мой отец. 사할린 동포법을 개정을 해서 이제는 사할린 동포와 모든 자녀분들이 영주 귀국을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할린 동포들께서 영주 귀국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희 사할린 동포 자녀들이 영주 귀국하고 국적 판정을 받은 뒤 기존에 영주 귀국한 부모님들과 가족 관계 연결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법과 제도를 잘 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외동포청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하고 동일인 증명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아마 조금 미흡한 그런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좀 더 합리적인 그런 정책이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국내 고려인 동포를 위한 교육 및 장학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합니다. 재외 동포 비자 정책 같은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민의 고려인 동포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국내 고려인은 내년에 개발 예정인 국내 체류 동포용 프로그램 이것을 잘 활용을 하시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CIS 동포들을 위한 강사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과 같이 이렇게 합쳐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살펴보겠고요. 또 비자 관련 불편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법무부와 협의를 이렇게 할 것이고 국내 인식 개선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 교과서에 재외동포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잘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재외동포청의 친구인 방크 사이버 외교 사절단은 이 나라 사람을 아십니까? 라는 재외동포 소개하는 그런 동영상을 만들어서 지금 배포를 하고 있거든요. 재외동포 인턴십 프로그램이 글로벌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준비생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경험한 것처럼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와 교류와 그리고 인턴십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이 잠재력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같은 이제 한상 기업들은 한국의 인력들을 채용하는 데 상당히 좀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동포기업 인턴십 프로그램은 우리 청년들에게 청년들을 제외 동포 기업에 인턴으로 파견함으로써 우리 청년들에게는 일자리와 해외 근무 경험을, 그리고 제외 동포 기업가분들에게는 우수한 인력 제공의 그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제외동포청은 매달 생활비 지원 그리고 의료보험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더 많이 늘려서 나갈 수 있는 더 많은 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조금 제도도 지금 좀 더 개선할 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을 하겠습니다. 대외동포청에서도 세계 각국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한국의 중소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가 바로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매년 개최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자사 제품을 소개하는 그런 전시회, 그리고 비즈니스 상담회, 스타트업 경연대회, 그리고 VC 포럼 등을 마련해서 우리 중소기업도 큰 부담 없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상설 사무국을 우리가 설립을 해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합니다.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영속성을 가지고 상시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기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고요. 또 성공한 제외동포 기업인이 우리 중소기업인에게 비즈니스 노하우를 제공하는 그런 제도도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한국 플랫폼으로 쇼핑, 금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해야 하는데 많은 제외동포들이 국내 회선이 없어 해당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하반기부터 이러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한국 휴대폰이나 국내에 계좌가 없더라도 국내의 비대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도입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디지털을 이용한 우리의 IT 기술을 이용한 제외 동포, 제외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하는 그런 정책은 계속될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적회복 심사 기간이 6개월 이상에 달합니다. 생계와 거주 지역이 틀린데 6개월을 거기 놔두고 본국에서 지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국적 회복 기간은 6개월이지만은 그 기간 내내 한국에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 허가 시점에만 한국에 계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회복 허용 연령이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5세는 은퇴 연령이거든요.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고 인트해서 해외에서 구축한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65세를 대폭 하향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외동포청도 우수한 해외 인력의 국내 유입, 그리고 우리 정부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의 국적 회복 허용 연령인 65세에서 하향 조정해서 55세 이하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입장이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관계부처에게 제외동포 사회의 의견을 전달을 하고, 또한 국내 여론 형성을 위해서 우리가 연구 용역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선천적인 복수 국적에 대한 문제인데요. 동포의 후세들이 그런 문제로 인해서 미국의 정보기관이나 여러 가지 국방성이나 여러 가지 그런 정부기관이나 여러 가지 학교 진출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적절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천천적 복지 국적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재외동포청은 병역 면탈에 의도가 없는 재외동포가 피해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먼저 이 국적 이탈 제도를 몰라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이 제도를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외적 국적 이탈 허가제를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국내 인식 개선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국적 제도를 근본적으로 좀 개선하는 그런 방안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4 비자가 없어도 재외 동포면 한국인들에서 이미그레이션 받을 수 있다 들었습니다. 엄마와 처음으로 함께 한국인들을 써서 이미그레이션 받았습니다. 저도 기뻤지만 엄마 정말로 기뻐했습니다. 재외 동포를 위해 편리한 정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에 외국인 재외 동포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 우리 내국인 입국 통로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동포들이 내국인 입국 통로를 사용을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저는 귀국길에 공항에서 현실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제가 법무부에 바로 연락을 하고 또 법무부는 신속하게 시정 조치를 취해줘서 지금 다이앤과 같은 그런 동포 분들이 또 어머니 다이앤의 어머니께서 국내 입국장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국이 재외동포를 환영한다 이런 느낌을 가지시게 되어서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주 역사와 현지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가 현지 한글 학교에 늦게 배송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주국 또는 지역의 맞춤형 교육 자료를 보내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거는 지금 현재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내년 정도 되면은 좀 더 거주국의 또는 거주국의 이주 역사와 현지의 특성을 반영한 그런 자료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재외동포청은 국내 저명 교과서 출판사 2개와 접촉을 해서 한글학교 선생님이 교과서와 국내 교과서와 지도서를 온라인으로 다운받아서 사용 가능할 수 있게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연초에 개강하는 한 10개 정도의 한글학교에 대해서는 2월 말까지 교과서 배송을 완료하도록 교육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동포청이 가교 역할을 해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정체성 함양은 재외동포 사회의 가장 강력한 요구 그리고 재외동포청에 가장 강하게 기대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재외동포 정책의 핵심 정책 목표이기도 합니다. 금년도 한글학교 예산은 141억에서 177억으로 대폭 증액이 됐고 차세대 모국 연수도 매우 많이 증원이 됐습니다. 정체성 함양을 위해서 우리 재외동포청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한국의 정치경제발전상 알리기 프로젝트라고 소개를 드립니다. 재외동포들에게 나의 뿌리인 한국은 매우 자랑스러운 나라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재외동포 거주국, 재외동포들의 거주국의 교과서에 한국발전상을 수록함으로써 국가 브랜드가 업이 되고 또 재외동포들이 주류 사회로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80여 개국 중에서 유럽 평균 수준의 민주주의와 유럽 평균 수준의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국가다. 이것은 전례가 없기 때문에 세계 사적인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이고요. 외국 교과서 내 한국 발전상을 수록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발전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적으로 세계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은 정확한 통계 자료,
그 EIU의 민주주의 지표라는 통계 자료, IMF의 경제 1인당 GDP 통계 자료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증명 가능하고 한국의 발전상을 거주국이 배운다면 그것이 거주국의 이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제가 과거 네덜란드 대사로 있을 때 과거에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교과서 내 한국 발전상을 수록한다는 것이 현재 그 글로벌 시대에 혹시 부합하지 않는 국수적인 접근법이라는 생각은 좀 안 하시는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의 발전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자랑스러운 성과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게도 소중한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다. 한국의 발전상을 공부하게 되면은 그 나라 발전에도 기여를 하고 또 이런 나라가 많아진다 그러면은 인류의 공동 번영에도 기여하기 때문에 이 한국 발전상을 널리 알리는 것은 결코 국수주의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재해동포청과 협력해서 한국의 발전상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쓰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웹사이트를 구축했고요. 또 교과서보다 또 교과서만큼 또 중요할 수 있는 해외 유튜브라든지 또는 인스타그램 다양한 SNS에 전 세계인들한테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크는 그동안 한국 역사보다 홍보했는데 다른 역사보다 홍보할 때보다 그 이상으로 전 세계인들이 많이 동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동영상 올렸는데 그게 조회수가 70만 원 넘었고요. 또 댓글도 1,700명이 넘게 참여해 줬는데 우리 한국의 어떤 민주주의 경제 발전이 자기 나라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마다 이걸 홍보하면서 기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동포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방크와 같은 민간 단체의 적극적인 동참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포청이 재배동포재단이 성격에서 동포청이 되고 난 다음에 일각에서는 소통이 좀 원활하지 않거나 또 문턱이 높아졌다라는 그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 한번 말씀을 요청드립니다. 재외동포청이 세 개의 핵심 가치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문턱 낮고 소통하는 재외동포청입니다. 저를 면담하겠다고 찾아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을 제가 만나보고 여러 가지 그 동포 단체 행사가 있을 때는 항상 제가 한 분 한 분 테이블로 찾아가 가지고 명함을 드리고 연락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제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하자.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변자 재외동포의 대변자라는 그런 입장에서 접근을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의 첫 번째 일과는 동포 관련 기사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동포에 대한 언론은 저의 첫 번째 지침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동포 간담회 또는 어떤 대회 때 재외동포청에게 들어왔던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는 항상 후속 조치로서 피드백을 드립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코 문턱이 낮아지지 않고 또 소통도 잘 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재외동포청의 비전을 말씀드렸죠. 재외동포청은 전 세계 재외동포, 자랑스러운 전 세계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이며 동포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드리는 재외동포 사회의 대변자라고 하잖아요. 또 재외동포청의 문턱은 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외동포청과 서로 소통하기를 원하실 때는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재외동포청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훈입니다. 700만 재외동포의 염원으로 출범한 재외동포청이 6월 5일 출범 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외동포인 저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Congratulations, let's get it. Bam. 더욱 동포분들의 힘이 되드리는 재외동포청이 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과 재외동포분들을 응원하며 파이팅!